전쟁은 끝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같은 느낌. 맞아요. 그 정도 구체적인 대사까지는 제가 연상을 못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리 시청자입니다. 배경을 그릴 시도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배경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캐릭터랑 배경을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왠지 캐릭터랑 배경이랑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캐릭터를 거의 다 그리시고 거기에다가 배경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식이시네. 이게 캐릭터부터 그리고 배경 그리면 되려 더 어려운 거 아시나요? 같이 가시던가 아니면 배경부터 하고 캐릭터 하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배경과 캐릭터가 함께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쭈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눕기부터 따면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질문해 주신 거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래도 빛 설계예요. 빛 설계. 빛 설계 어떤 게 있을까요? 1. 빛 방향. 2. 빛의 색이. 얘네 둘 설정해 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빛이 어떤 식으로 내릴지 질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어떻게 그릴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영감이라고 하죠. 이 영감을 받았을 때 보통 어떤 분위기로 그려야 될 것 같다, 어떤 분위기로 그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대체적이에요. 그림 그릴 때는. 그렇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대해서 최대한 연상을 하고 다가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이걸 정했으면 이제 얘네들까지도 정해지거든요. 이거 한번 우리 정해볼까요? 지금 이 그림에 있어서 분위기를 어떻게 줘볼까? 이 그림은 지금 이 캐릭터가 머리카락을 이런 식으로 나풀거리면서 풀어헤치고 있어. 그리고 손은 뭔가를 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포징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배경을 보니까 검들이 꽂혀져 있고 깃발도 꽂혀져 있고 뭔가 전쟁 후에 황폐한 느낌의 그런 일러스트 같거든요. 약간 이런 일러스트 생각하면 옛날에 페이트 아시죠? 페이트에서 세이버, 알트리아, 펜드래곤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요, 그런 거 좀 많아요. 여기 있네. ASK님 완전 옛날 그림.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칼 꽂혀져 있고 막 헤어의 분위기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색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뭔가 정복됐다라는 듯한 느낌의 깃발까지도 꽂혀져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분위기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좀 공허하고 뭔가 허무한 그런 느낌을 그래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연출을 임팩트가 있는 느낌보다는 좀 더 서정적이고 잔잔한 느낌으로다가 가져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깃발도 강렬하게 펄럭이고 있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좀 더 이 흐름적으로 완만하게 한번 꾸려줘 보고 싶거든요. 그림을 작게 봐요, 작게. 그리고 좀 더 스케일감이 있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와이드하게 공간을 좀 늘려줘 볼게요. 제발 캔버스를 늘리지 마. 할 게 더 많아지잖아 라고 말해도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게 그림이 잘 나오려면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미래의 나를 완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래의 내가 고통받을 거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러프를 최대한 멋있고 열심히 복잡하게 짜보세요. 미래에 내가 다 어떻게든 해줄 거야 라는 느낌으로 러프를 그냥 저질러 버리세요. 저지르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씬을 구성하심에 있어서 캔버스를 작게 만들고서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은 좀 더 편하세요. 그리고 이 깃발이 일러스트를 사람들이 봄에 있어서 쓱 보게 만들어주는 흐름의 주축이거든요. 지금 캐릭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날리죠. 저는 이 머리카락을 화면 구성의 근경으로서 장치를 해주고 싶어요. 우선 저는 이 시선의 흐름 자체를 이 깃발과 캐릭터로서 이런 세련성 있는 구성으로다가 다가가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의 오브젝트들도 자연물이다 보니까 일단 인공물들에 비해서 좀 더 구성에 있어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루엣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꺾어주기보다는 살짝 라운드함을 줘서 캐릭터에게 좀 더 쏠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요. 좀 더 먼 지형 같은 것들도 장치를 해줘서 이 배경의 실루엣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줘요. 뭔가 페어적 느낌도 들 수 있도록. 지금 보면은 이 깃발은 캐릭터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리 표현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이 캐릭터에게끔 올 수 있도록 이런 쏠리는 묘사들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설득력이 더 부여가 될 것 같거든요. 땅을 표현할 때도 약간의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이런 집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리적으로 여기 잔디가 있다고 치면은 앞에 큰 잔디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을 테고 위로 갈수록 이 잔디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면은 거리적으로 안정적인 지면을 표현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면에다가 오브젝트적으로 돌들이 있다 보니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큼지막하면서도 듬성듬성 나 있게끔 해주면 좋고, 이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지면에 있는 돌들이 좀 더 많이 있게끔 배치를 해주시면은 거리감을 나타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장치로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꽂혀져 있을 텐데 여기 막 좀 듬성듬성 검 같은 것들을 좀 그려주시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검들은 좀 더 촘촘하게 뭐 창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쵸? 이런 여러 오브젝트들을 활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평지면 심심하니까 언덕 같은 것들도 좀 그려줘서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원경의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오브젝트들은 공기원근으로 인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흐려지겠죠? 거기에서 너무 지평선이라든지 이 원경, 중경, 근경 간의 경계가 너무 확실해버리면은 리얼감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연기라든지 장치들로 물체와 사물 간의 경계를 좀 흐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리얼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예요. 대체적으로 CG 많이 들어간 영화들 보시면요, 와 리얼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생각보다 모든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떠한 파편이라든지 어떠한 뭐 연기 효과라든지 아니면 반짝거리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덜 구체적이게끔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리얼함을 좀 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약간의 착각을 일으켜 줄 수 있게끔 장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좀 나가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가림을 통해 가지고 더 리얼하게 만들어주고 분위기 있게끔 만들어줘 보는 거죠. 썸네일 작업을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제 또 색상을 입혀주는 작업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루엣을 더 꾸며줄 수 있게끔 다른 깃발들, 멀리 있는 깃발 같은 것들도 좀 그려줘 보고, 원경이랑 근경 거리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장치들, 방법들을 알면서 다가가시면은 되게 멋스럽게 꾸미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방향이라든지 빛의 색이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배경을 어느 정도 만진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라면은 조용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림을 표현하다 보니 전쟁이 끝난 후에, 큰 일이 끝난 후 뭔가 광명이 찾아오는 그런 웅장한 느낌을 빛적으로 넣어봐도 되게 멋있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을 좀 그런 식으로 구축을 좀 해볼게요. 그 흐린 날의 구름에 강렬한 빛이 스며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런 구름이라든지 여러 자연물들일 때는 약간의 텍스처 브러쉬들을 활용을 해줘도 되게 좋아요.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그려본 적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진짜 많이 크고요.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은 분위기 생각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 분위기에 따른 연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어떤 영상물이든 뭐든 그림이든 보면은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회상을 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어떤 오브젝트가 나왔고 어떤 배우가 나왔고 이런 것들도 되게 큰 기억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서도 어떠한 분위기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고서 어떠한 감정이 났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한 씬을 연상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는 되게 원초적인 그런 감각, 감정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진짜 많이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가 단어나 이런 것들을 외움에 있어서도 그런 감정, 감각들을 활용하면서 외우게 되거든요. 슬프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암기한다고 봤을 때도 슬프다. 어떤 게 슬퍼? 내가 어렸을 때 뭐 귀를 잃어가지고 엄마 막 찾고 막 그럴 때 많이 슬픈 기억이 있었어 하면서 그때의 감정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연상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다가가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림을 앞만 잘 그려도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그림에다가 넣는 사람들 그림의 맛 못 이겨요. 진짜로. 결국에 이 그림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내 나름대로 구체화시키면서 내 개인적인 감각들을 그림에다가 담아야 그래도 나름대로 차별성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분위기 있게. 이런 깃발들도 좀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 쪽으로 와가지고 약간 캐릭터를 배경 쪽에 살짝 맞춰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배경은 빛이 어디서 내리쬐입니까? 좀 뒤에서 내리쬐지죠. 그러면 이 캐릭터를 좀 역광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그림 그릴 때 좀 더 쉬운 방법은 캐릭터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되려 배경부터 그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배경은 결국에 메인 광원이 장치가 돼서 그에 입각해서 표현하게 되잖아요.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인 광원에 입각해가지고 캐릭터를 묘사해주면은 배경과 캐릭터가 나름대로 통일적인 분위기가 날 수 있겠죠. 이 메인 라이트가 정해짐으로써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역광을 잘 쓰는 것 자체가 그림에 있어서 진짜 메리트가 많이 돼요. 되게 대중적으로 쉬우면서도 엄청 효과적으로 그림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잘 그리시는 작가님들 좀 보면은 역광을 모든 그림에다가 거의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광이 많아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캐릭터가 제대로 밑을 바라본다라는 인상이 잘 안 들어서 눈동자도 이렇게 명확하게 밑을 바라보는 실루엣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배경과 캐릭터가 같은 공간상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림에 있어서 가장 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요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경에 있어서 가장 밝은 부분도 요 색상을 넣어주면은 좋은 효과가 납니다. 왜냐면은 밸류적으로 통일이 되게끔 해주거든요. 배경과 캐릭터는 밝음과 어두운 밸류 조차도 서로 공유하면 돼요. 캐릭터에 드리워진 어둠에는 A라는 색상을 썼는데 배경에는 B라는 색상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동떨어져 있는 그림처럼 보이게 되고 통일성이 잘 안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으면 좋아갖고 캐릭터 지금 보면은 여기 허벅지 부분 또는 부츠 부분 여기 부분에 어둠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둠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가깝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서로 규칙들을 맞춰가야 돼요. 배경 따로 캐릭터 따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캐릭터 쪽 배경 쪽 서로 밀도를 올려가는 느낌으로다가 완성을 구축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캐릭터와 배경이 떨어져 보이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서로 따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서로 다른 생각하면서 그려요. 배경과 캐릭터를. 캐릭터에는 A라는 광원을 사용했는데 배경에는 B라는 광원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림 그리시면서 비슷할당적인 부분들도 통일시켜 나가시고 나름대로 흐름과 연출 이런 거 잘 가미해 가시면서 작업해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 배경 빛적인 통일을 살짝 해봤고요. 여기에서 좀 더 분위기가 살게끔 하기 위해서 연기 효과를 좀 넣어주려고요. 제가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렸죠. 좀 리얼하게 만드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라고? 가려주는 거. 먼지들 이렇게 흩날리게끔 해주면은 좋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뒤에 광원이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캐릭터가 돋보일 수 있도록 약간의 노을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색채해 주시고 렌즈 플레이어 효과까지 살짝 넣어주면은 전쟁은 끝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딱 그 정도 구체적인 대사까지는 제가 연상을 못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머리카락 그렸었던 거를 가우시안 블러로 살짝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줘요. 명도 보정들도 좀 해주고
요렇게럼 분위기 있게끔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런 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넣어 줌으로써 그림의 몰입도랑 완성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는 게 진짜 많이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분위기를 통해서 서치를 좀 많이 해보세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키워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가가 보시면은 많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도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계속 작업을 한 거니까 배경 공부하고 싶게 만드네요. 배경 꼭 필요해요. 진짜 배경이 있는 그림이랑 없는 그림이랑 몰입도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투시 때문에 너무 힘든 배경, 사실상 투시 도법 때문에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투시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시 때문에 엄청 쉬워져요. 그리기가 투시는 그냥 귀찮을 뿐임. 쉽다고 생각해야지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해보았습니다.